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의 대미 마라톤 대회. 송기정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가슴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다. 당시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는 송기정 선수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다가 강제 투옥되는 고통을 받아야 했다. 송기정 선수의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 신의주 일대는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신의주 시내 각 학교에서는 1920, 30년대 일제시대에도 매년 봄, 가을로 이 제방을 일주하는 마라톤 대회를 여는 것이 주요 연중 행사였다. 신의주 제방 일주 마라톤 대회는 송기정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훈련시켰고 결국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 비록 국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신의주에서는 마라톤을 비롯해 얼어붙은 강변 위에서 빙상 스포츠 대회를 열었다. 정구, 축구, 야구, 럭비, 역도 등의 구기 종목 스포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신의주 관내에만 9개의 중등학교가 있었다. 말 그대로 교육의 도시라 할 만하다. 정주 오산학교에 버금가는 신의주 고보가 있었다. 두 학교는 일제에 가장 크게 항거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그 외에도 제1교회, 제2교회 등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고 압록강에는 1911년부터 개폐식 철교가 개통되었다. 1941년에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수풍발전소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렇듯 신의주는 교육과 종교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도시였다. 태평양 전쟁은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일본의 항복과 함께 끝이 났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는 광복의 기쁨이 찾아왔다. 드디어 일제 36년의 통치가 종식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38선으로 나뉘어 미군과 소련군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소위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38선 이북을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이북 지역에는 일제시대보다 더 큰 불행이 시작되고 말았다. 신의주 제2교회 담임을 맡고 있던 한경직 목사는 1945년 9월 해방된 지 한 달 만에 남몰래 서울에 다녀간다. 그것은 미군의 비밀 청원을 하기 위해서였다. 약탈과 방화, 살인, 그리고 무엇보다 부녀자 강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북한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소련 점령군의 횡포는 더 크게 늘었다. 그는 종교를 아편이라 부르는 공산당 치하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경직 목사는 그의 10월 말 월남에서 서울 명동에다 새로 교회를 세웠다. 그것이 지금의 영락교회이다. 2017년에 비로소 한경직 목사의 비밀 청원 문서가 공개되어 소련 점령군의 실태가 만천하에 확인되었다. 신의주 주민들은 부녀자의 강간을 막기 위해 윤락초를 만들어 소련군의 이용을 당부했을 정도였으니 부녀자 강간의 심각성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용안포 수산학교를 공산당의 정치학교로 만들고 지방법원을 공산당 본부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 전역에는 이른바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운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자본가, 지주, 중상층 이상의 자녀들이 많은 신의주 관내 중등학교 18세 청년들에게 엄청난 불안이 밀려왔다. 이대로 있다가는 공산혁명 대상이 될 수 있을 터. 청년학도들은 혁명의 기운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쯤 신의주 인근 용안포에서 시민대회가 열렸다. 원래는 공산당을 응원하자는 취지였지만 용기 있는 학생 한 명이 공산당은 물러가라라는 연설을 했다. 이를 지지하는 교회 장로가 현장에서 피살당하고 학생 12명이 크게 다쳤다. 공산당과 청년 학생들과의 혈전이 시작된 것이다. 신의주 관내 6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조사단이 나서 대책을 세웠다. 그 대책은 6개 학교가 2개 학교씩 조를 짜서 인민위원회와 공산당 본부 그리고 보안소를 습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18세 청년 학생들이 마련할 수 있는 무기는 기껏해야 돌멩이 정도였다. 해방된 지 딱 100일 만인
1945년 11월 23일 그렇게 신의주에는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신의주 고보였던 동중학교와 제1공업학교가 제1반이 되어 신의주 인민위원회를 공격했고 제2공업학교와 사범학교는 공산당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신의주 지방법원을 공격했다. 평안중학교와 상업학교는 신의주 보안소를 공격하기로 했으나 학교 측의 만류로 시간이 지연되어 미처 공격하지 못하고 신의주 비행장 부근까지 돌격하던 중이었다. 공산당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총, 권총도 모자라 기관총에 이어 야크 전투기의 무차별 공격까지 가해져 희생자들이 셀 수 없이 나왔다. 문헌에 따르면 24 희생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지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 부상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주동자 대부분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이 또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은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당시 일본 와세다 대학교 출신 엘리트 신의주 우리청년회 선전부장으로서 함께 활동했던 조동형 선생의 증언이다. 관계없다. 또 우리는 그 잡혀가면 뭐 자생 개죽음 되니까 그지 구명 계시니까 재판도 안 하고 신수 전장 폐항 압송하더라고. 폐항 압송했는데 내가 벌써 갈 적엔 그 친구들은 벌써 소련에 재판받고 대학생 간이 재판받는데 5년씩 받았다고 5년씩 받아가지고 5년 이상 무조건 시베리아 유행형이래.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는 자유와 민권을 위한 세계 최초의 집단 항거였다. 이 자유민권 항쟁을 계기로 소련 공산당은 극동지역 군부대를 교체하고 새로운 점령 전략을 세우기에 급급했다. 현재 1928년생 신의주의회 주역들은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다.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 제78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후손들은 그날의 용기 있는 신의주 학생들의 숭고한 자유민권 항쟁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